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연들이 역대급 사연들인 걸 잘 알고 있지만 제 사연 또한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이라 한번 써볼까 해요. 대학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대리님이 열렬하게 대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리님의 구애로 저희는 만나보기로 결정을 하였죠. 자상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반했어요. 회사에서도 워낙 자상하고 평판이 좋았던 사람이라 사실 굉장히 믿을 만한 구석이 많은 남자였어요. 1년 정도 만났을까? 결혼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직 회사 사람들은 저희의 연애를 모르고 있던 터라 결혼 얘기가 나오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말인데, 우리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어. 결혼? 갑자기? 아직 나 자리도 많이 못 잡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우리 연애하는 것조차 모르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지 않을까? 한 1년 정도는 더 만나보고 결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기를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커리어 좀 쌓고 싶어서 그래. 여윳돈도 덜 모이기도 했고. 어떻게 생각해? 그때까지 잘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1년 정도 만나본 걸로도 부족해? 회사에서 연애 전에도 나 겪어봤잖아. 어려서 아버지가 없어서 그런지 하루라도 빨리 내 가정 꾸려서 살고 싶어서 그래. 아마 넌 이 마음 모를 거야. 내가 싫은 게 아니라면 내 프로포즈 받아줄래?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뿐인 홀어머니와 여동생만이 가족이었죠. 남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괜한 연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이 남자와의 미래를 꿈꿨던 것은 사실이니까 1년 더 빨리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결혼을 준비해 나갔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보니 남자친구는 가족애가 굉장히 깊은 남자였어요. 홀로 홀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봐서 그런지 본인의 가족에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나에게도 참 잘하겠다 싶었죠. 하지만 이런 모습들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요. 우리 엄마 나 혼자 키워서 굉장히 마음도 여리시고 그런 분이야. 우리 정말 잘하자. 알겠지? 엄마가 나한테 의지를 많이 하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마음 이해하지? 너희 가족은 완전체니까 조금 이해가 필요할 거야. 그럼 힘드셨겠다. 혼자 이렇게 키우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존경해. 내가 결혼해서 자기처럼 잘하도록 할게. 그래서 그런데 우리 결혼식 그냥 파티 형식으로 스몰 웨딩 하면 어떨까? 외국은 그냥 그렇게 한다는데. 스몰 웨딩 좋지. 오히려 부담도 안 되고. 뭐 알아본 건 있어서 그래? 파티 형식으로 하면 재밌겠다. 나도 좋아. 아니 그리고 혼주석은 없애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 엄마 혼자 쓸쓸 하시잖아. 이해하지? 내가 좀 마음이 아파서. 남자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요즘엔 혼주석 없이도 결혼식을 한다지만 저도 외동인지라 부모님이 결혼식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실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남자친구에게 딱 잘라 거절을 했어요. 제가 거절을 하자 남자친구는 굉장히 상심한 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답을 줘야 할 것 같았어요.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삼촌 계시지 않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내가 외동이라 아무래도 혼주석에 앉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 한부모 가정도 많은데 뭘. 혼주석 없애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섭섭해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너무한다, 정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 혼자 앉아있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는 건데, 그것도 이해 못 해줘? 자기야말로 그건 이기적인 거지. 내가 어머님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만의 결혼식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양가 부모님들이 합류하시는 건데, 우리끼리 이렇게 혼주석 없애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도 이해해줬으면 해. 자기가 몰라서 그래. 우리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 아휴, 일단 알겠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뭐 할 수 없지. 생각보다 제가 강경하게 나오자 남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양보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끼리만 하는 결혼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계셨기에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준비해가는 과정에서 잦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홀시어머니와 여동생이 합쳐지니 조금 불편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동생은 하나밖에 없는 오빠 결혼식에 축하를 불러준다며 저에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축가를 불려준다고 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심 축가하는 선물 겸 결혼 선물로 좋은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다르게 예비 시누이는 축가를 하는 조건을 걸더라고요. 좀 의아했습니다. 본인이 친오빠 결혼식에 먼저 축가를 불러준다고 했지만 갑자기 대가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누구를 위한 축가인지 한참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런 건 별 대수롭지 않는 듯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축가 부를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하나밖에 없는 오빠이기도 하고 오빠 결혼식 축가는 꼭 제가 불러주고 싶었거든요. 언니만 괜찮다면 제가 축가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처음이라 떨리긴 하지만. 어머, 저야 너무 좋죠. 아가씨가 축하해 주시면 더 기념도 되고 너무 고마워요. 아가씨 잘 부탁할게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축가하거나 그러면 좀 선물도 해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한테 얘기해놨는데 이 가방 어때요? 어차피 언니 시집 오면서 선물 하나 해줘야 하니까 이 가방으로 사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게 아무래도 편하죠? 시누이가 보여준 가방은 에르메스에서 판매하는 670만 원짜리 가방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방 사진을 보자 좀 놀랬고 저의 형편에 너무 과분한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축가해주는 건 고맙지만 대가를 바라고 하는 축가는 좀 내키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있자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별 대수롭지 않게 말이죠. 가뜩이나 돈 나갈 때가 많기도 하고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했던 남자친구여서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한테 저걸 요구하는 걸 보자 뻔뻔하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말이죠. 오빠가 이런 거 하나 못 해주겠냐? 그래. 까짓것 한번 사주지 뭐. 주가도 해준다는데 안 그래 자기야? 해줄 수 있지? 어? 아가씨,
아가씨 아직 20대 초반이기도 하고 너무 과한 가방 같지 않아요? 사실 여유만 되면 진짜 해주고 싶은데 그럴 여유까진 없어서요. 조금 더 무난한 가방으로 다시 알아보면 안 될까요? 이래저래 돈이 좀 많이 나갈 것 같아서요. 헐, 제가 축가까지 해준다는데 지금 가방 하나 못 사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20대 초반이 에르메스 들지 말라는 법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유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 가방 저도 매보지도 못한 건데 여유가 되면 당연히 해드리죠. 됐어요. 아, 기분 나빠 진짜. 기분 좋게 축가도 해준다고 직접 말까지 했건만 언니 참 사람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네요? 기분이 잡치다뇨. 아가씨, 말 너무 막 하는 거 아니에요? 형편상 안 될 것 같아 얘기한 건데 그렇게 말할 필요까진 없잖아요. 예비 신우의 말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절 더 당황하게 한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신우이를 달래면서 꼭 사주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앞에서 완전 바보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평생 제 울타리가 되어줘도 모자랄 판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게 정말 깼거든요. 아유, 오빠가 사준다니까. 언니 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오빠가 사줄 테니까 기분 풀어. 알겠지? 응, 알겠어. 근데 언니, 진짜 기분 나쁘긴 했어요. 남의 호의를 무슨?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실망했어요. 네? 아니, 자기야. 나도 어이없다. 이게 뭔지. 내가 뭐가 돼, 그럼? 아가씨, 저도 당황스럽네요. 됐어요. 저도 실망했어요. 에이, 자기까지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오빠가 동생 선물 하나 해줄 수 있는 거지. 참 자기까지 이러면 어떡해? 그럼 둘이 해결해야지. 왜 나한테? 그리고 자기 이런 모습 보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진다. 나 먼저 갈게. 이 얘기만 하고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저렇게 나오자 남자친구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차단했어요. 정말 이별할 생각으로 말이죠. 결혼 전에도 이러는데 결혼하면 제 앞날이 어떨지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지 않자 남자친구는 무턱대고 회사에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걸 주변에 흘리더라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어쩌지도 못하게 말이죠. 더더욱 이건 아닌 것 같았고 남자친구한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예 못을 박아놓은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어이도 없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하루였어요. 아니 상희 씨, 김대리님이랑 사귄다며? 어머머,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다 들었어. 아우, 우리 감쪽같이 몰랐잖아. 축하해. 김대리님 너무 다정하니까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치? 어쩜 이렇게 선남선녀가 만났대? 너무 축하해. 청첩장 꼭 주고. 네? 어디서 들으셨어요? 근데 뭐 결혼은 아직 염두만 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대리님은 식장도 알아보고 있다는데? 뭐 당사자들이 더 잘 알겠지. 어쨌든 너무 축하해. 1호 결혼 커플인가? 네, 뭐 그렇게 되면 그런 거지만 아무튼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별을 할 판에 저렇게 회사에 소문이 나버리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남자친구를 불러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참 어이도 없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이래저래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사랑하는데 앞날을 보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일 고민이 많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회사 사람들한테 왜 오픈해?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내가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자기한테 너무 실망한 거 알아? 이런다고 못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다. 동생이 어리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얼마나 봐주고 키웠겠어. 그래서 그런 거니까 진짜 이해 좀 해줘. 그리고 가방 문제도 내가 딱 잘라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일이 반복될 건데 어떻게 내가 자기를 믿고 결혼을 하냐고. 그래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미안해. 다신 안 그럴게. 내가 다시 한 번만 더 그러면 정말 김인호가 아니라 이인호다. 어? 아, 제발 한 번만. 솔직히 자신 없어, 정말. 당신 너무 가족 과잉보호하는 것 같고 결혼하면 내 편이 되어줄까도 솔직히 의문이야. 절대 안 그래. 네가 우선이지. 일단은 가족은 챙겨야 하니까 그런 거지. 나한텐 네가 제일 소중해. 어? 제발. 남자친구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바람에 결국 이 일은 무마가 되었어요. 시댁이 마음에 걸렸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잘한다고 약속을 해서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죠. 그렇게 결혼 준비에 가속도가 붙을 즈음 점점 난감한 상황이 지속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지만 시어머니 또한 철이 너무 없더라고요. 완전 철부지 그 자체였어요. 지금 글을 쓰고 보니 결혼 전에 참 많은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망치라는 시그널. 하지만 그땐 참 남자친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머, 상희야. 오늘 집에 좀 들를 수 있니? 인호랑 같이. 인호가 연락이 안 되네. 보고 싶은데. 너랑 있는 거지? 네? 아, 네, 오늘 회사 끝나고 들릴게요. 인호 씨 지금 회의 들어가서 아마 전화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 아유, 걱정이 돼가지고. 어쨌든 이따 들려라. 인호 좋아하는 거 잔뜩 한다고 꼭 전해주고. 알겠지? 끝나고 같이 와. 네, 어머니. 저희 도착하면 7시쯤 될 거예요. 그쯤 거의 다 가서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따 뵐게요. 그렇게 일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네 들렸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금이야 오기야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좀 불편했지만 애써 혼자 키우신 분이니 이해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과하다 느낄 때쯤 남자친구도 그게 불편했는지 제 눈치를 좀 보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자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또 못마땅해 하면서 싫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도 어느 정도 장가 보내는 아들 독립은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우리 너 살 빠진 것 좀 봐라. 아유, 피죽도 못 얻어먹고 다니니? 결혼하면 그래도 상인이가 잘해줘야 하는데, 알겠지? 아, 네. 뭐 주말이나 이럴 땐 잘 해줘야죠. 평일엔 아무래도 같이 일 다니고 이러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럼 우리 이노 뭐 먹고 다니라는 건데? 너 참 이유도 가지가지다. 여자라면 원래 다 해야 하는 거야. 알겠어? 아, 엄마는 무슨? 요새 그런 게 어디 있다고. 나도 같이 해야지. 나도 이 집에 있을 때 엄마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뭐? 아, 나랑 얘랑 같니? 너 참말 섭섭하게 한다. 벌써부터 마누라 편드는 것도 아니고 결혼 전부터 엄마 너무 속상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쩜 지 마누라 된다고 엄마 앞에서 감싸는 거야 뭐야? 상이 너 아주 좋겠다. 아니 뭐 어머님 속상한 거야 이해는 하죠. 그래도 그냥 요즘엔 같이 하는 추세니까 어머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세요. 무슨 가치야? 엄연히 남자 여자 구별되어 있는 것을 꼭 우리 너 공기지 마. 그리고 너 물 한 방울 묻힐 생각 말고. 엄마는? 왜 자꾸 그래? 아유, 우리 엄마 마음도 여리고 나만 보고 살아서 과하다 또. 상이 놀라겠다. 그만하셔요. 과하긴? 엄마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니 상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거든. 걱정이 많아. 남자친구가 중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기분은 너무 나쁘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의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걸 제가 다 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말도 여러 가지로 기분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도 홀어머니라 걱정은 하셨지만 남자친구가 워낙 다정한 사람이라 좋아했거든요. 그러나 상견례 때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모두 다 당황을 했죠. 아들을 키운 것들이 생각난다며 대성통곡을 하는 바람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아유, 없는 살림에 제가 아주 애를 곱게 키웠거든요.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장가를 간다고 하니 눈물이 나네요. 아, 네. 이해합니다. 뭐 사돈어른 살아온 세월이야. 저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너무 대단하셔요, 혼자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진짜 고생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상희가 알아서 잘해야 할 텐데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예민한 성격이라 빨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섬유유연제도 쓰지 말아야 할 텐데 밥도 그렇고 뭐 상희가 잘할 수 있겠죠? 에휴, 제가 정말 인호 하나만을 보고 살았거든요. 제 마음 이해하시죠, 사돈어른? 네, 이해는 하는데 사실 자식들 독립하는 시점에 잘 보내주는 것도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은 들어서요. 안기한 자식 있겠습니까? 독립이라니 말만 들어도 정말 슬프네요. 그래도 상이니까 제가 믿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해요.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까지 얘기하니 부모님도 낯빛이 좋진 않더라고요. 저 역시 과도한 아들 사랑인 것 같아 불편했고요. 그렇게 상견례에선 어머님을 달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희 부모님에게 죄송스러운 날이었죠. 저 역시도 곱게 자란 건 마찬가지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우시며 얘기하니 저희 부모님들도 딱히 별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본인 어머님 달래기 급급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래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 그런 거 같으셔.
어디 이래서 우리 상이 보낼 수나 있겠나? 어머님이 이렇게 섭섭해 하시는데 안 그런가? 예? 아닙니다. 그래도 결혼은 해야죠. 지금 처음이라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지. 아마 적응되실 거예요. 그렇게 찝찝한 상견례는 끝이 났어요. 그리고 결혼식 날짜를 잡고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죠. 마음에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일단은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거든요. 부모님도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셨고 저도 제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통곡 속에 결혼식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식을 시작하니 회사 직원들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시어머니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하도 오셔서 말이죠. 아들이 팔려 가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오시니 저조차도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난처해 하셨어요. 한참 기우는 결혼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머, 김대리님 어머님 보통 아니다. 어떻게 식장에서 저렇게 울어? 신부 엄마도 괜찮은데. 너무한다. 신부가 뭐가 돼? 괜찮아요. 인호 씨를 워낙 아껴 키우셔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나 봐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이따 뵐게요. 야, 너네 시어머니 왜 그래? 무슨 저렇게 팔려가는 것처럼 우는 거야? 울어도 적당히 울어야지. 너무한다 정말. 너 고생길 훤하겠어. 인호 씨가 중간에서 잘해줘야 하는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다. 무슨 결혼식에서 신랑 엄마 저렇게 우는 거 진짜 처음 봐. 애들이 지금 다 놀랬어. 너 고생 꽤나 하겠다고. 세상 안기한 자식 어디 있나? 참 유별나다 유별나. 아 그래? 그냥 좀 과하셔. 그냥 그렇게 생각해줘. 그래도 막상 보면 안 그러시니까 난 괜찮아. 조금 이따 봐.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 좀 민망했지만 이제 끝이거니 생각을 했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마치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배웅을 받으며 예식 후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정말 이제 부부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신혼여행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한 후 호텔방을 체크인 하려는데 이상했죠. 분명 체크인을 마쳤다고 하는 남편이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체크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뭔 일인가 싶은 게 잘못 왔나 싶었어요. 김향숙님 이름으로 체크인 하신 거 맞으시죠? 여기 방 2개 되어 있네요. 객실은 바로 옆이고요. 여기 방키 2개 있습니다. 네? 두 개라뇨? 그리고 김향숙 님이라뇨? 자기 어떻게 된 거야? 어머님 이름으로 체크인이 돼 있고 객실이 왜 2개야? 그게, 저 사실 엄마가 제주도에 꼭 나랑 같이 와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냥 같이만 온 거야. 따로 다닐 거고. 우리 엄마 사실 뭐 이래저래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여행 한번 못 다니셨거든. 제주도라도 한번 같이 가자고 해서 오신 거야. 뭐?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신혼여행을 따라와? 그것도 제주도에. 진짜 미치겠네. 이건 진짜 아니다. 엄마 안 됐잖아. 혼자서 얼마나 외롭겠어. 자기가 이해해줘. 남들은 효도여행이다 뭐다 보내드리는데 진짜 엄마 사정에 있어서 그래. 이건 내가 나중에 천천히 설명할게. 그리고 엄마 절대 우리랑 동행하지 않을 거야. 야, 효도는 너 혼자 해. 누구 인생 망치게 할 일 있나?
내가 돌았지. 이런 머저리랑 결혼을 하다니. 됐고, 너랑 이제 끝이야. 진짜 어이없네. 내가 미쳤지 그냥. 너 같은 인간이랑 뭘 한다고. 야, 됐어. 다 엎어. 이제 진짜 붙잡지 마. 너는 끝이 없다, 인간이. 제주도 호텔방이 시모 이름으로 체크인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건 아니다 싶었고 남자친구와 손절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전 바로 그 짐을 가지고 택시를 타 공항에 갔습니다. 빨리 서울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공항으로 오자 전화기가 불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쌍으로 번갈아 가며 전화를 했지만 그렇게 그냥 무시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온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두 모자가 나오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고 대반전에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 너 제주도니? 아니면 어디야? 지금 뉴스에 김서방이랑 너희 시어머니 아니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엄마, 나 제주도 아니야. 서울이야. 일단 나도 좀 놀래서 알아보고 전화할게. 걱정 마요. 난 무사하니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알아봤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8년 전 갯돈을 떼어먹고 수배 중이었죠. 그리고 남편은 그걸 알면서 방임을 한 거고요. 한동안 도망을 다니다 제주도에 오면서 공항 검색대를 지나 발각이 된 거죠. 본인들도 이제 잊고 있었다가 신혼여행을 계기로 발각이 된 거예요. 정말 시어머니 과거를 보고 경악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방임하고 달면서 모든 걸 속였다는 것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그리고 그 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했어요. 어이가 없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차올랐지만 그래도 끝은 정확히 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재밌니? 어떻게 현상 수배 중인 사람이 그렇게... 아니, 그리고 자기도 알면서 방임했어? 어쨌든 끝이야, 우린.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다 청구할 거야. 혼인신고는 안 했으니 상관없고. 사랑이 과해 결국 신혼여행까지 따라오더니 모든 게 탈로 났네, 그것 때문에. 꼴 좋다 해야 할지 어이없다고 해야 할지. 나 이대로 못 넘어가. 무조건 다 고소할 거야. 아, 제발, 너라도 그러지 마. 우리 엄마 불쌍하지도 않니? 여자 몸으로 오죽했으면 더 날 그렇게 했겠어.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미화시키지 마. 여자 몸으로 혼자 키우느라 그랬다고? 세상 한부모 가정은 그럼 다 범죄 저지르고 산다는 거니? 정신머리가 썩어도 그렇지. 그 피해자들 생각 좀 해. 하여튼 넌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너네 엄마도 범죄자면서 다 속이고 나랑 결혼시킨 거잖아. 너 말 그렇게 할래? 범죄자라니? 돈 갚으려고 했어? 왜 이래? 갚으면 범죄자 아니야. 합의할 거라고. 말 조심해. 그리고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네가 감히 그따위로 말을 해? 네가 감히 이 결혼을 엎어?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세 가족 단란히 사셔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내가 돌았지. 아휴, 이런 개념 없는 무식한 콩가루 집안이랑 엮이려고 했다니. 아주 망신 개망신이다 정말. 거기서 반성 좀 해. 알겠어? 전 이 말을 끝으로 변호사를 찾아가 정신적 피해 보상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 집 비용, 그리고 모든 금액을 돌려받고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계모임 사람들에게 합의를 받지 못해 결국 구속 3년형을 받았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죠. 왜 이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렸는지 기가 막히더군요. 합의 절대 못해요. 구속시켜요. 그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자기들은 그 돈으로 호의호식을 해? 너 깜빵 가서 잘 살아봐. 알겠어? 어디 숨어있나 했더니 아주 그러고 잘 살고 있었어? 천하에 벌 받을 것들 법대로 해, 법대로. 아니 윤철 엄마, 나 좀 봐줘. 나 힘들게 산 거 알잖아, 응? 그거 이해 못해줘? 남편 없이 애들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제발 선처 좀 해주라. 나 이렇게 약한 몸으로 그 차가운 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차 싶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파투가 난 거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고요. 항상 늘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하지만 이제서야 정신이 번쩍 차려졌습니다. 수많은 시그널이 있었지만 지금에서야 말이죠. 내가 너 없으면 어떡해. 엄마가 한순간에 실수는 했지만 반성은 많이 하셨을 거야.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아니, 내가 왜? 넌 내 인생까지 망치려고 했어. 어디 내 인생을 망치려 들어. 순진한 얼굴을 하고. 그냥 그렇게 너네 엄마랑 평생 살아. 안타깝고 고운 네 엄마 끼고 살라고. 괜한 여자 만나서 여자 신세 망치지 말고. 그리고 범법은 저지르지 말고. 알겠니? 한 번만 봐주라. 내가 진짜 평생 너한테 잘할게. 이렇게 내가 빌잖아. 결혼식까지 했는데 어떻게 도로 물으냐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기회인 거지. 인성 쓰레기 떨칠 수 있는 기회.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너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웠겠지. 새 식구 잘 살아라. 양의 탈을 쓰고 뒤에선 호박 실을까? 아우 정 떨어져 진짜. 너 같은 거랑 악력 끼길 천만 다행이다. 다신 연락하지 마. 알겠어? 상희야, 제발. 너 이렇게 모진 애 아니잖아. 어? 엄마도 이렇게 된 마당에 내가 누굴 의지하며 사냐고. 이러지 마. 너네 엄마 나오잖아. 몇 년 뒤에 그때 또 의지해. 넌 다른 여자 말고 너네 엄마만 있으면 되는 놈이니까. 알겠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전 그 길로 모든 걸 끝을 냈고 위자료와 피해 보상 금액을 받았어요. 모든 게 돈으로 보상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마터면 저런 인간과 결혼 생활을 할 뻔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마무리된 게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은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남자친구는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전 이직을 했어요. 아무래도 같은 회사에서 말 나오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도 이직한 회사가 조금 더 연봉도 높고 오히려 직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서 그런지 남자친구와 끝을 내자 모든 게 술술 풀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찾아오고 연락이 왔지만 경찰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니 더 이상 연락은 없더라고요. 철없는 시어머니와 마마보이 남자친구. 참 그리고 8년 전 범죄를 속이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떠오를 때면 소름이 끼쳐요. 그동안 어머님이 숨어 다녔을 생각에도 진저리가 처지고요. 그리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8년 전 본인이 한 일을 잊고 제주도를 올 생각을 하다니
참 무식하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검색대에서 걸렸지만 말이에요. 전 마음의 상처는 받았지만 오히려 이런 계기로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교훈을 되새겼어요. 사람은 평생을 배운다고 하듯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혹시라도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혼식까지 했지만 제 인생을 낭비하는 것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없는 게 맞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